예, 안녕하세요. 다시 강원국입니다. 오늘은 연설문 쓰기 3회차 강의입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 연설을 하는 스타일들이 이제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써간 연설문을 이렇게 정독하는, 읽어서 연설을 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암기해서, 제가 지금 저는 이렇게 기억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머릿속 기억한 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메모를 좀 해가지고 몇 가지 메모를 가지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모신 분들 중에는 미리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즉석에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또 연설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스타일들이 다양하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나는 미리 다 꼼꼼히 써가지고 그걸 가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이 다 구술해 주시고, 그러니까 본인 머릿속에서 다 나온 얘기인데 아무것도 안 보고 하신 얘기인데, 그렇다면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읽는 거가 예의 바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청중 앞에서는 준비해간 연설문을 따박따박 정중히 읽는 게 이게 도리에 맞다 생각하셔서 늘 갖고 간 연설문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집중도는 좀 떨어지죠.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재미는 없습니다. 뭔가를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읽으시면, 근데 이제 실수는 없죠. 실수가 전혀 없고, 그에 반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메모해서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십니다. 몇 가지 이렇게 메모를 해서 그 메모한 거 가지고, 일종의 메모가 이제 자기 연설의 이정표입니다. 어디 어디를 찍고 가겠다. 내 연설의 말귀를 미리 딱 만들어 놓고, 여기 거쳐서 그다음 여기로 가서 여기 여기 여기를 그 단어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시는 분. 그런 경우에 훨씬 이제 교감이 잘 되고요. 아무것도 안 보고 이제 청중을 보면서 말을 하니까, 이게 눈을 맞추고 말을 하니까 이제 교감이 잘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단어를 쫓아서 가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좀 새길로 빠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애드립이 필요한 경우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좀 말 실수가 들거나 아니면 좀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좀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게 또 줄줄 읽는 거가 예의가 아니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또 읽지를 않습니다. 읽지를 않으시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읽을 수가 없는 게, 연설문이 하나 준비가 되잖아요. 다 완벽하게 준비는 하십니다. 글로 완벽하게 준비는 하는데, 그 행사장으로 가면서 차 안에서 또 생각이 발전하시고요. 막상 행사장에 딱 도착하면 그 분위기를 딱 보고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은 맨 마지막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선 연사들이 말을 들으면서 또 다른 생각이 또 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상 연대에 딱 서시면 그 청중을 또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나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준비해간 연설 그대로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떤 스타일이건 자기가 이제 연설을 잘 하려면, 그 저는 한 몇 단계의 일상적인 루틴이 필요하다. 평소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말을 연설을 잘할 수 있다. 이건 제가 50살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말로 밥 먹고 살거든요. 이렇게 강의도 하고 뭐 일종의 뭐 발표 연설 비슷한 거죠. 또 전 방송도 하고 이렇게 살아보니, 그런 연설을 잘하기 위해서,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말을 준비하고 연습해야 하는가, 이걸 알게 됐거든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요, 공부입니다. 공부. 제가 해보니까 제가 말을 못하는 이유는 공부를 게을리해서 그랬다는 걸 알았습니다. 직장 생활 할 때는 공부 안 했거든요. 할 시간도 없었고요. 근데 뭐 50살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시간적 여유도 좀 있고요. 또 공부가 되게 재밌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라는 게 뭐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니고 뭐 이런 강의를 듣는 것도 공부고요. 혼자 생각하는 것도 공부고 무슨 경험을 하면서 내 경험에서 뭔가를 깨닫거나 배우는 것도 공부고요. 특히 이제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게 뭔가를 배우는 게 정말 좋은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뭘 하게 되냐면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 근데 공부는요, 어찌 보면 내 어떤 말과 글의 재료를 모은 것 뿐이고요.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공부로 내 어떤 지식의 영토, 땅을 넓혔을 뿐이고 그 땅 위에 뭘 심어서 뭐를 거두느냐, 이거는 생각하기입니다. 생각하기.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생각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루에 3번 생각합니다. 아침에 반신욕할 때 30분 생각하고요. 저녁 먹고 산책할 때 1시간 생각하고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잠 올 때까지 생각합니다. 어쩔 때는 뭐 2시간, 3시간도 잠이 안 와서. 그래서 하루에 보통 한 2시간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2시간 동안 내가 오늘 하루 뭐 읽은 거, 들은 거, 본 거, 뭐 경험한 거 여러 가지를 곱씹으면서 그것을 내 것을 만듭니다. 거기에 뭐 내 생각을 만드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내가 두 번째 단계까지를 왜 하고 있는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 세 번째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뭐냐? 메모입니다. 메모. 메모거리를 찾으려고 나는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는구나. 왜 그러냐면 생각날 때마다 메모하고 책 읽다가 메모하고 강의할 때 메모하고 늘 메모를 하거든요. 메모를 네이버 메모장에 하는데 그냥 수도 없이 합니다. 그냥 내 일상에 젖어 있어요. 메모하는 게. 그래서 메모거리를 찾는 게 또 메모거리가 찾아진 게 너무 재밌습니다. 책을 읽다가 이거 메모를 할 때 너무 신이 나요. 누구 말을 듣다가 잠깐만요. 그 메모 좀 해도 되겠어요. 그 메모를 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 수지 맞은 기분? 횡재 맞은 기분이에요. 메모거리를 얻었을 때. 그 재미로 더 공부하고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세 번째가 메모예요. 메모.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메모는 왜 합니까? 메모는 왜 합니까? 이 메모는요. 나중에 메모 가지고 연설하는 사람 그 메모가 다 미천이 됩니다. 평소에 해둔 메모들이. 거기에 써먹을 수 있어요. 나중에 어디 가서 말해야 될 때 예전에 내가 그거 뭔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네이버 메모장 같은 거 검색도 되거든요. 근데 검색을 하면 그때 메모해뒀던 게 있고 이제 그걸 써먹고 그거 가지고 메모 가지고 이제 연설을 할 수도 있고 메모를 하면서 일단 머릿속에 남아요. 기억이 돼요. 메모하면서. 그러면 그 기억을 떠올려서 연설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목적으로 메모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네 번째 단계를 위해서 메모를 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누군가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 아내에게 말하고 제가 누구랑 밥 먹을 때 커피 마실 때 말하는 데 써먹습니다. 그 메모한 것을. 말하는 데 써먹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스몰 토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연설이 아니죠. 그냥 스몰 토킹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려면 뭔가 메모 한 개 있어야 뭔가 말할 거리가 있고 그래서 밥 먹으면서 누구랑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은 4가지 효과를 저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제 말의 연습이 됩니다. 말하기 연습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그 말을 하면서 내 생각이 풍부해집니다. 말하면서 말할 거리가 늘어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하다 보면 막 말이 불어나잖아요. 막 생각이 나고. 세 번째는요. 말을 하면서 생각이 정리됩니다. 정리돼요.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의 연설문을 저에게 구술을 해주실 때 처음에 절대 못 받아 적게 하세요. 받아 적어봤자 소용없다고. 그냥 들으라고. 자네가 잘 들어줘야 내가 막 말하면서 할 말이 막 생각이 난다고.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다가 야 이제 됐다. 지금부터는 잘 받아 적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본인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신 거예요. 본인이 아는 거야. 이렇게 연설하면 되겠구나. 그때부터 받아 적으면 그거는 연설문이에요. 연설문. 말이 아니고 글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계속하면은 글이 됩니다.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나서
계속 말을 하다 보면은 아, 요건 좀 말이 되는데 이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딱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말을 하면요. 상대 반응을 알 수 있어요. 아, 이 말이 씨알이 먹히나 안 먹히나, 이 말에 재밌어 하나 안 하나 반응을 알 수 있어요. 그거를 하는 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평소에 말을 연습하고 내 말을 불리고 정리하고 반응을 보는 것을 스몰 토킹 합니다. 우리 조합원 여러분도 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아침에 티타임하고 뭐 할 때마다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는 평소에 메모를 해 두시고요. 메모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메모거리가 나오고요. 그럼 네 번째 단계 스몰 토킹까지 왔습니다. 아직 연설이 안 나왔어요.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글쓰기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해봐서 말이 된다 싶은 것은 어딘가에 짧은 글을 씁니다. 짧은 글을. 지금까지요, 2만 개를 썼어요. 지난 10년 동안. 네이버 블로그에다도 쓰고요. 페이스북에도 쓰고요. 카카오 스토리에도 쓰고요. 트위터에도 쓰고요. 티스토리에도 쓰고요. 카카오톡 채널에도 쓰고요. 제 홈페이지에도 쓰고요. 요즘에는 스레드에 씁니다. 스레드. 여러분도 어딘가에 자기 글 쓰는 공간을 마련하시고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해보고, 저는 누구랑 점심 먹고 말하고 집에 오는 길에 아, 이거 좀 말이 된다 싶으면은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든 뭐 버스에서든 짧은 글을 씁니다. 그게 뭐 블로그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어딘가에 씁니다. 거기다가 그 2만 개를 썼다니까요. 지금 다 그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불어납니다. 오늘 또 썼습니다. 이 2만 개의 조각을 가지고 바로 마지막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각들을 연결하고 결합해서 하는 게 연설이거든요. 연설문이 어느 날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 이전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그 전 단계들이 공부를 하고 뭔가를 입력을 해서 그걸 곱씹어서 생각하고, 생각한 거 메모하고, 메모한 거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을 해보고, 이건 연설이 아니죠. 그 말한 걸 가지고 글을 써보고, 그래서 그 글들을 모아서 그 글들의 그 퍼즐 조각, 모듈 조각을 연결해서 하는 게 연설입니다. 제가 지켜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공통점이요. 공부 중독자의 메모광의 독서광입니다. 늘 메모하고 늘 공부하고 그리고 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누군가에게 계속 말을 하십니다. 우리가 차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하는 그런 말을 계속, 그 결과로 그분들이 연설을 잘 하시는 거지, 뭐 천부적으로 연설을 그걸 타고나신 것도 아니고, 일상이 어찌 보면 연설을 향해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 힘으로 대통령까지 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다른 뭐가 있습니까? 무슨 뭐 학연, 무슨 인맥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통령까지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말의 힘입니다. 글의 힘이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사신 거예요. 공부하고 생각, 두 분 다 얼마나 생각하는 걸 즐기시는지, 혼자 산책하면서 사색하고 멍 때리시고 늘 생각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 흉내내서 10년 동안 주로 이런 거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좀 말을 잘해야 되겠다. 연설도 뭐 즉석 연설을 하시든 메모로 하시든 어떤 게 하시든 잘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 제가 하는 거, 저는 첫 번째로 1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뭔가 뭐를 몇 가지로 정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3가지, 5가지. 김대중 대통령이 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효과는 5가지입니다. 늘 그러셨거든요. 저도 몇 가지 정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메모 늘 하게 되고, 메모거리를 늘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말동무가 필요합니다. 말동무. 저는 아내라는 말동무가 직장 다닐 때는 거의 대화를 안 했으니까요. 없다시피 했는데 이제 직장을 안 다니니까 말동무가 생기고 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연습해보고 해볼 수 있는 말동무. 여러분도 말동무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늘 모니터링을 합니다. 제 말을. 뭐 녹화해서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집에 가는 길에 복기해 봅니다. 내가 오늘 무슨 말 했지? 아니면 뭐든 뭐 발표를 했다, 강의를 했다,
뭐 앞에서 연설을 했다. 오늘 이 말을 빠뜨렸네. 왜 지금 생각나지? 이 말 괜히 했다. 이게 복기입니다. 제 말을 사후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섯 번째로 저는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예를 들어 말하는 걸 앞두고 있다. 오늘 여기 올 때도 이거 찍기 전에 오늘 가서 어떻게 말을 하지? 머릿속으로 뭔가 가상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거 말하고 그다음 요거 말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가상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하는 거 늘 하고요. 말을 앞두고요. 심지어 저는 좀 어려운 분 만나러 갈 때는 그분 만나서 첫 인사를 뭘로 하고 뭐를 칭찬해 드리고 어떤 주제를 꺼내고 이런 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여섯 번째로 혼잣말을 많이 합니다. 혼잣말. 특히 자문자답을 많이 해요. 제가 저한테 묻고 제가 대답하는 거. 이 사안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네 의견은 뭐야? 만약에 사람들이 내 생각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해야 되지? 이런 걸 늘 생각해봐요. 그게 혼잣말입니다. 자문자답이에요. 이런 것들을 저는 해야 연설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글재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평소에 혼잣말도 하고 말동무에게 말도 연습하고 복기도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저것도 있어요. 롤모델 한번 찾으셔가지고 저는 유시민 작가 막 닮고 싶어서 한때는 그렇고 그분의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유튜브 얼마나 좋습니까? 막 계속 들려줘. 그분 말에서 저 살다 보면은 그분 흉내를 내고요. 그분과 비슷하게 말을 하고요. 이렇게 돼요. 말을 잘하게 돼요. 그분 닮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닮기 싫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예. 그 롤모델을 가지고 벤치마킹 하는 것도 연설 누구 참 잘한다. 어떤 분 연설 마음에 든다. 그분 연설 계속 들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연설 계속 들어보십시오. 진짜 연설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글을 소리내서 또박또박 읽는 거. 이 연설을 잘하려면요. 발음이 좋아야 되고 이 말이 리듬을 타야 되거든요. 근데 읽는 것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이 음이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포즈를 주면서 읽는 훈련을 많이 하면요. 연설도 잘하게 됩니다. 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많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많이 하시는 일들이고 그래서 지금 네. 시간이 다 되지 않았나요? 몇 분 지났어요? 네, 18분째. 아이고 늦었네. 그러면요. 아까 거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루틴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단계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말하게 되기까지 제가 해왔던 뭐 모니터링이라든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혼잣말이라든가 이 몇 가지 팁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중에 좀 관심 있는 것은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까지 3회에 걸쳐서 연설문 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강원국이었습니다.